자, NCS 정보 처리 기사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챕터별로는 12번째로 넘어가서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험에서요. 출제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과목 20문제 중에 4문제 내지 5문제까지 나왔던 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네. 학습 목표. 관계 데이터 모델의 기본 용어를 익히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성을 이해한다. 관계 데이터 언어의 종류인 관계 대수 그리고 관계 해석의 개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좀 살펴봤었죠. 시스템 카탈로그의 개념, 특징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요. 저희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포함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해당 그 NCS 학습 모듈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강의안을 잘 반복 숙지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내용은요. 관계 데이터 모델, 두 번째 관계 데이터 언어인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고, 세 번째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에 대해 보겠습니다. 용어사전으로서 관계 데이터 모델은 실세계의 실세계의 데이터를 행과 열 구성되어진 표인, 테이블, 릴레이션 형태로 저장하고 한 테이블의 필드 값을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에 관련되어진 데이터를 찾는 식으로 검색하는 데이터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야.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와 구조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 자, 저희가요, SQL 응용 해당 그 학습 능력, 부분에서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도 살펴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개념은 관계 데이터 모델은 1972년에 코드 박사가 제안한 데이터 모델인데, 현재요, 오늘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 모델을 지원을 합니다. 실세계의 데이터를 현과 열 구성되어지는 표인, 테이블과 릴레이션 형태로 저장하고요. 한 테이블의 필드 값을 이용해서 다른 테이블에 관련되어진 데이터를 찾는 식으로 검색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밑에 보면은 릴레이션의 예라고 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켜놨는데, 자, 설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테이블은 열과 행이 2차원적으로 만들어서 테이블이 되죠. 해당 이 세로 열을요, 열, 속성, 어트리뷰트라는 용어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필드라는 용어로도 파일 시스템에서는 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엑셀이 기본적으로 해당 셀 단위별로 해서 구성이 표잖아요. 표인데 성명 필드, 학번 필드, 전화번호 필드 이런 식으로 그 필드들이 모이는 게 행이죠. 행, 로우, 레코드. 그 다음에 해당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요, 가로 행을요, 튜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튜플.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도 이전에 저희가 좀 다뤘는데, 해당 데이터의 표시 형식입니다. 데이터 타입요. 데이터 타입. 여기 보면 int다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어. char 12야. 정해져 있는 고정 문자열 10글자까지 딱 크기 정해져 있는 상태로 저장하는 거. 관계 데이터 모델의 용어 중요합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에 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구조로 저장한 거야. 릴레이션.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는 파일에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속성이야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의 열 이야기입니다. 열. 어트리뷰트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파일 관리 시스템 관점에서는 필드에 해당되어진다. 속성, 어트리뷰트, 컬럼, 필드 같은 말입니다. 튜플은 릴레이션에서 행.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는 레코드에 대응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튜플, 레코드 이런 용어들이 혼용해서 좀 쓰일 겁니다. 네. 그 다음 도메인은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데, 네. 속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이터 타입요, 데이터 형식요. int,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어. char, 네. 문자열인데 고정적인 크기를 가지는 문자열이야. 다음, 롤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비어있다, 이 말인데, 속성값을 아직 모르거나 해당하는 값이 없음을 한다. 네, 이 널에 대한 것도 개념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은 뭘 뜻하느냐? 속성값을 아직 모르는 거 또는 해당하는 값이 없음을 표현해. 입력값이 0이 입력되어 있는 거야.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널이 아닙니다. 차수, 디그리, 네, 차수, 카디널러티 요 두 개, 네, 시험 자주 나와요. 뒤에 저희가 연습 문제에도 예를 넣어놨습니다. 네. 차수라고 하는 건 뭔데? 하나의 릴레이션, 표가 릴레이션이잖아요. 하나의 릴레이션 표에서, 네. 속성이 전체 개수야.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어트리뷰트 열이었잖아요. 세로 열, 이게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몇 개? 이게 차수입니다. 차수. 그 다음에 카디널러티는요, 하나의 릴레이션의 튜플의 전체 개수. 튜플이 뭐였어요? 행이었죠. 여기 뭐 id, 뭐 pw, 뭐 tel, 뭐 addr, 네, 이렇게 해당 컬럼 이름이 있다 치면 실제 데이터는 여기 두 번째 여기부터 저장되어지잖아요. 네, 이게 몇 개인데 가로 행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카디널러티입니다. 자, 릴레이션의 구성입니다. 네, 릴레이션 구성은 릴레이션 스키마가 있고요. 네, 릴레이션 인스턴트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뒤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윗부분을 지금 릴레이션 스키마야 이렇게 표시해 놓았고 안에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릴레이션 인스턴스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설명 묻고 다시 돌아볼게요. 릴레이션 스키마는 릴레이션의 논리적인 구조야. 네. 릴레이션의 이름과 릴레이션에 포함되어진 모든 속성들의 이름을 정의한 거야. 릴레이션은 표라고 그랬어요. 표고 그 다음 속성은 해당 필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뒤에 표가 보면 얘는 무슨 표인데 무슨 네, 릴레이션인데 고객 릴레이션이야. 고객 릴레이션은 어떤 속성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예시에 보면 릴레이션 스키마는 고객 갈로 내에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지급, 적립금 이게 네, 릴레이션 스키마를 뜻하고요. 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는요, 네, 어느 한 시점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의 집합이야. 네. 어느 한 시점, 해당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삭제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네, 변화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 가로 횡단위, 네, 레코드의 집합이 릴레이션 인스턴스입니다. 네, 동적 특성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릴레이션의 특성입니다. 네, 릴레이션 특성,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릴레이션 특성은요, 첫 번째, 유일성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동일한 튜플이 존재하면 안 된다. 해당 표에요, 네, 회원가입 멤버 테이블이에요. 멤버 테이블인데, 회원가입 테이블인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원가입한 게 두 개가 이렇게, 네, 정보가 저장이 되어진다.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느냐? 해당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 안 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 두 개가 입력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표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레코드 단위로 처리할 때 각 레코드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각 튜플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가지고 중복값은 입력 안 되게끔 막아야죠. 네.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동일한 튜플이 존재하면 안 돼. 튜플의 유일성. 튜플의 무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튜플 사이에 네, 가로 횡단위별 위아래 순서 이거는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야. 세로 열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속성의 무순서라고 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속성 사이에 이 앞뒤 순서는 크게 네, 많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속성의 원자성. 속성값으로는 원자값만 사용할 수 있어. 더 쪼갤 수 없는 네, 그 말입니다. 취미라는 해당 필드에
낚시, 영화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씩만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다음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요로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요. 네, 이 파트도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편이에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요, 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무결성은 뭔데? 무결성은 데이터의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즉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일관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여기 설명 문구 있잖아요. 요거를 제시해 놓고요. 네.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null 값을 가질 수 없다. null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아니라 null, null, null. 네, 빈 공백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키는 반드시요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중복된 값을 가지면 안 되고. 그게 뭔데? 개체의 무결성 제약 조건이야.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null 값을 가지면 안 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지면 안 돼. 외래키는요, 다른 해당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A라는 테이블의 ID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B라는 테이블의 ID라는 해당 컬럼이 외래키를 참조할 수 있어요. 네. 외래키를 참조할 수 없는 값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무결성 제약 요건에 위반됩니다. 퀴즈.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는 뭔데? 개념 문제입니다. 네. 릴레이션은 해당 테이블 표였고요. 네. 튜플은 뭐였어요? 네. 튜플은 해당 가로 행 단위. 네. 요거였어요. 요게 몇 개 있느냐? 라는 걸 뜻하는 건 뭐였냐면 용어가 카디넬러티였습니다. 네, 카디넬러티. 1번 정답입니다.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는 카디넬러티. 2번 한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값도 null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지면 안 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뭔데? 방금 저희가 학습했던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었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살펴봤던 건 뭐였죠?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이 있으면 안 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었고요. 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키는 어떠한 경우도 null 값 중복 가지면 안 돼.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용어가 시험 출제 기준에서는 관계 데이터 언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일부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재에서는 관계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연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네. 자, 관계 데이터 연산, 관계 데이터 언어는 두 가지 대상을 가지는데 포함을 하는데 관계 대수와 요거 지금 개념도예요. 네. 관계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네.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고요.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세부적으로 뒤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수는 다시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를 가집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다시 집합 연산자예요. 집합. 네. 수학에서 여기가 집합이라고 해서 합집합 합치는 거, 집합을. 교집합 공통되어진 것만 뽑아내는 거. 차집합 해당 이 집합에서 얘를 뺐어요. 빼고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 네. 요거는 이제 교차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차곱. 한글로는. 네. 카티션 프로덕트. 시험에서는 요게 자주 나와요. 카티션 프로덕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X로 되어 있습니다. 곱한다. 네. 순수 관계 연산자. 네.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시그마, 파이, 기호는 네, 이러한 기호들로 표시를 합니다. 디비전을 나눈다는 거죠. 네.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관계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네. 도메인 관계 해석과 튜플 관계 해석.
자, 세부 내용 살펴봅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는 건 뭔데? 네.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릴레이션에 필요한 처리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이 포함되어진다. 관계대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포커스가요, 데이터의 처리 과정이요. 데이터의 처리 과정, 프로세스요.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한 거야. 네. 절차적으로 기술한다.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네, 절차적으로 기술한다. 관계 해석은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같아요. 네. 처리를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네. 데이터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술하는 비절차적, 절차를 따지지 않는 비절차적 기술이고, 네, 과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둔다. 관계 해석. 관계 대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대수 내용이 많아요. 네. 관계 대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릴레이션의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절차적 언어야.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총 8개 연산자가 있어. 양분을 하게 되면 네. 일반 집합 연산자 4개와 그리고 순수 관계 연산자 4개, 총 8개 대표 연산자로 네. 이용을 합니다. 8개 대표 연산자를 이용하고요. 폐쇄 특성이 존재하는데 피연산자도 릴레이션이고 연산의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관계대수 연산자의 종류, 네. 일반 집합 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순수 관계 연산자,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총 8개 있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부터 살펴보면 릴레이션이 튜플의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연산자이다. 네. 튜플의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횡단이요. 네.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튜플의 집합 개념을 이용하는 연산자인데 연산자 종류는 합집합. 이름이 집합이에요. 일반 집합 연산자, 집합 연산자. 그래서 집합의 종류는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고 차집합이 있고 사용되어진 기호는 합집합은 U로 표시하고요. 교집합은 뒤집어 모양, 차집합은 빼기로 표시하고요. 카티션 프로덕트는 X 곱하기로 표시를 합니다. 의미적인 부분은 네, 2개의 해당 릴레이션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시피 네, R이라고 하는 집합과 S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합쳤다. 네,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다. 합집합. 교집합은 반대로요. 교차되어지는 부분만요. 공통적인 부분만을 남긴 거예요. 네, 이게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은요. 뺀 거예요. 네, R에서 S를 뺐으면 요것만 남는 거고 네. S에서 R을 빼면 요것만 남았죠. 차집합.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 릴레이션 R 각 튜플과 릴레이션 S 각 튜플을 모두 연결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튜플의 반환인데 요거는 꼭 피해서 오해요. 네, 뒤에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집합 연산자 특성은요. 네, P연산자가 2개 필요해요. 그래서 2개의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표가 2개 필요하다. 표가. 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P연산자인 2 릴레이션이 합병 가능해야 되는데 합병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2 릴레이션에 차수가 같아야 된다. 아까 차수가 뭐였어요? 차수는 해당 테이블 내의 필드의 개수였죠. 해당 테이블 내의 열의 개수. 이게 차수였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릴레이션에서 서로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같아야 돼. 속성의 도메인은 뭐였어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었어요. 여기에 int 입력을, 정수값 입력을 하는데, 해당, 다른 데이터 여기 정수라고 설정해놨는데, 문자로 넣으면 오류가 떠요. 네.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서 입력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반 집합 연산자에서 다 건너뛰고요. 아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건너뛰고 마지막 4번째 게 카티션 프로덕트.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두 릴레이션 R과 S의 카티션 프로덕트는 교차곱인데 곱셈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네. 릴레이션 R에 속한 각 튜플과 릴레이션 S에 속한 각 튜플을 모두 연결해서요. 새로운 튜플로 결과 릴레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해당, 네. 결과 릴레이션은요, 차수라는 게 뭐예요? 열 개수. 그죠? 네. 릴레이션 R과 S의 차수를 더한다. 릴레이션 R은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차수가 3개고요. 릴레이션 S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의 개수가 2개예요. 자, 그러면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는 몇 개? 3 더하기 2. 5개가 되고요. 차수, 디그리는 5개가 되고요. 카디널러티는 여기 이제 이 입력 데이터 행단위예요. 행단위. 입력 데이터 이거는요. R과 S의 카디널러티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2개다 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2 해가지고 카디널러티는 4개가 되는데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 문제 풀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자, 얘입니다. 네, 카티션 프로덕트 연산의 얘인데요. 네, R 릴레이션은 차수가 2고요. 네, 차수가 2고요. 그 다음에 가로 3개, 카디널리티는 3이에요. 이거. 네, 개수 3개죠. 네, 3. S도 마찬가지 차수, 디그리 차수가 2개고요. 네,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3개예요. 카디널리티가 3개다. 그런데 얘를요, 네, 카티션 프로덕트 연산을 수행해서 만든 릴레이션은요, 차수는요, 네, 하나, 둘, 셋, 넷 합쳐가지고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튜플스는 곱해요. 얘가 3개고요, 얘가 3개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해가지고 개수가 몇 개 만들어졌느냐? 총 9개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차수는 4개,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는 9 이렇게 네, 릴레이션을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순수 관계 연산자는 그냥 연산자의 종류만 네, 이해하시면 돼요. 연산자 종류 4가지가 있다. 네. 순수 관계 연산자는 릴레이션 구조와 특성을 이용하는 연산자인데 연산자의 종류는 4가지인데 select, 영어로도 나옵니다. 네.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표시 기호는요. 네. select는 시그마로 이렇게. 네, 시그마. 그리스 소문자 시그마. 프로젝트는 파이, 그 다음 조인은 이렇게 네, 라미 넥타이 모양, 디비전은 나누기. 시그마는요, 네, 셀렉트는 릴레이션 R에서요 조건을 만족하는 투표를 반환한다. 네. 셀렉트 모든 거 from 해당 멤버 테이블 where라고 하는 조건을 줘가지고 where 뭐 아이디가 네, 아니면 뭐 주소가 서울시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뽑아낸다. 프로젝트는 네, 주어진 속성의 값들로만 구성되어진 튜플을 반환한다. 조인은 공통 속성을 이용한 릴레이션 R과 S의 튜플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튜플류를 반환한다. 디비전은 네, 릴레이션 S의 모든 튜플과 관련 있는 릴레이션 R의 튜플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개념도 여기 보면 네, 순수 관계 연산자의 종류와 기능인데 셀렉트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뽑아낸다는 말이에요. 네. 요게 이제 튜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프로젝트는요, 네, 세로의 길쭉이다, 그죠? 이렇게 세로의 길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릴레이션 R에서 주어진 속성의 열이었잖아요. 속성들의 값으로만 구성되어진 튜플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조인은요, 네, 합치는 거죠. 조인은 연결하는 겁니다. 네, 튜플들을 연결해가지고, 네, 연결해서요, 만들어진 새로운 튜플의 반환. 마지막으로 디비전은 네, 해당 릴레이션 S의 모든 튜플과 관련 있는 릴레이션 R의 튜플들을 반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만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관계 해석 한 페이지로 그냥 정리했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네. 관계 해석 알짜만 뽑았어요. 관계 해석은 개념은요. 처리를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네, 중심이 되어 있어서 기술을 하고 비절차적 언어다. 네. 순서적인 측면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다. 네. 처리를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를 기술하는 언어다. 수학의 프레디킷 해석이라고 하는 프레디킷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관계 해석의 분류 종류로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 두 가지 있다. 자, 그러면 네, 뒤에 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언어 퀴즈입니다. relation R은 차수가 4야. 열이 4개야. 그리고 카디널러티가 5개야. 네. 그러면 R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열이 4개, 카디널러티, 네, 이렇게 5개, 이렇게 있다. R이고요. 그 다음에, S는요, 차수가 6이에요. 차수가, 네, 열이 6개라는 거예요. 둘, 셋, 넷, 5, 6개. 그 다음 카디널러티가 7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네. 구성되어서 있는데, 두 릴레이션을 카티션 프로덕트 한 결과 새로 만들어지는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러티는 어떻게 되느냐. 카티션 프로덕트로 구하는 결과의 새로운 카티션은 차수는 더해. 차수는 4와 6이니까 더하면 차수는 네, 10이고요. 카디널러티는 곱해요. 그래서 R 카디널러티는 5고요. S 카디널러티는 7이에요. 5 곱하기 7은 5, 7, 35. 정답은 3입니다. 네. 차수는 10, 카디널러티는 35.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관계 해석에서요. 네,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문제로 설명하려고 네, 포함시킨 겁니다. 관계 해석. 관계 해석에서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를 의미하는 논리 기호는 뭔데? 설명 안 드렸어요. 네, 근데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for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든 것 A요. A. A를 거꾸로 뒤집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네. 요게 네, 모든 것을 의미하는 논리 기호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네, 이를 좌우 반전시켰죠. 네, 존재하는, exist를 나타내는, exist, 존재하는을 나타내는 논리 기호입니다. A는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부분함수, 원소 나타내는 거고, U는 이거는 합집합이죠. 네, 합집합 나타내는 기호구. 그래서 4는 3번 정답.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인데, 뷰는 저희가 SQL 응용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또 저기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의 데이터 입출 구현에서도 뷰라는 부분을 또 저희가 학습을 미리 했어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포커스를 두고 정리하시면 돼요. 시스템 카탈로그는요, 앞서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데이터 사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자,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인 사용자, 릴레이션, 뷰, 인덱스, 권한 등과 구조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 카탈로그야. 매 회차 한 문제 시험 나옵니다. 카탈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죠. 데이터 사전 부분에서 네,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 및 GD 최적화 모듈 등 DBMS 자신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네, 사용되어지고, 시스템 카탈로그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네, 서로 약간 다를 수는 있어. 그리고 데이터 사전 또는 시스템 테이블이라고도 불리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카탈로그의 특징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가 SQL문으로 내용을 검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SQL문으로 내용 검색은 가능해요. 근데 사용자가 SQL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불가능한 거는 갱신은 안 돼요. 수정은 안 돼요. 보는 거는 되지만, 네, 사용자가 SQL문으로 갱신은 불가능하다. 요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 및 유지되어지고요. 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 및 유지되고,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카테고리는 갱신되어집니다. 네. 위치 투명성 및 중복 정보상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제어 정보 포함한다. 시스템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의 예입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 인덱스 관련되어진 정보, 뷰와 관련되어진 정보, 사용자와 관련되어진 사용자 계정 정보나 권한 정보, 그 다음 통계에 관련되어진 정보가 시스템 카테고리의 내용입니다.
뷰 개념은요, 앞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개요정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가상 테이블이에요. 물리적 테이블이 아니라 논리적 테이블입니다. 네.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로부터 생성 가능합니다. 뷰의 장점은 논리적 독립성,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 데이터 보안에 용이하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뷰 자체에는 인덱스가 불가해. 왜? 논리 테이블이니까, 물리 테이블이 아니라. 그리고 뷰의 정의가 변경이 안 돼. 뷰는 정의를 수정할 수 없어요. 옳토 구문으로 수정할 수 없고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변경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에 대한 퀴즈.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특별한 테이블들의 집합체야. 네. DBMS가 생성 유지한다. 맞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테고리 내용을 검색할 수는 있어. 네, 맞습니다. 검색은 돼요. 보는 건 돼요. 시스템 카테고리 내에 각 테이블은 DBMS에서 지원하는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네, 아까 다양한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 뷰에 대한 정보 뭐 다 있었죠. 네, 시스템 카테고리에 대한 갱신 수정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모의평가 문제. 이 회차는 중요한 게 많아서 6문제 풀어볼게요. 6문제. 다음 릴레이션의 디그리하고요. 카디널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네, 디그리가 차수고요. 네. 열수죠. 열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디그리가 4.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 정답입니다. 네, 보기 항목에서. 네. 카디널리티는 이거, 네. 가로 행 3. 1번 정답입니다. 2번. 릴레이션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모든 튜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돼. 맞습니다. 중복된 해당 튜플이 저장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속성의 값은 원자값이어야 돼. 네, 더 분해할 수 없는 값이어야 된다.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 네, 무순서라고 했고, 각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가지며 속성의 순서는 큰 의미가 있어. 이게 들렸습니다. 속성의 순서도 무의미하다라고 했었죠. 릴레이션 특징. 관계의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하는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비절차적인 언어이다. 관계의 대수는 처리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했고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비절차 언어다. 이게 틀렸습니다.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니까. 네. 릴레이션 조직을 위한 연산의 집합으로 피연산자와 결과가 모두 릴레이션이야. 맞고요.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 관계 연산으로 구분돼. 맞고요.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닌 보기 항목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 해석은 수학의 프리디킷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 맞고요.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가 사람 이름입니다. 코드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안하였어. 맞고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 두 가지가 있어. 네, 맞습니다.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 특성을 가져. 관계 해석은요, 네, 절차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데이터 그리고 비절차적 특성을 가집니다. 비절차적.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절차적 특성은 관계 대수가 대상이 됩니다. 5번.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연산자의 기호는 그리스 소문자인 시그마를 사용하는 관계대수 연산은 뭔가? 네. 관계대수 연산 중에서요. 이 케이스는 집합 연산이 아니고요. 네. 순수 연산 있었죠. 네. 그 4개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만 부분 집합으로 구하는 거는 시그마를 나타내는 건 뭐였냐면은 select였습니다. select가 정답이고요. 프로젝트는 그리스 소문자로 파이로 나타냈고요. join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 디비전은 나누기 이렇게 됐죠.
마지막 6번.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네.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 내용을 갱신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 틀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갱신되고 무결성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맞고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 해 맞고 네.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다. 맞습니다. 자, 네, 핵심 정리로 정리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실세계 데이터를 행과 열로 네, 구성되어진 표 형태로 저장하고 한 테이블의 필드 값을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에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 식으로 검색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관계 데이터 모델 관련되어진 기본 용어로서 릴레이션, 속성, 어트리뷰트, 튜플, 네, 도메인, 차수, 카디널러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용어로 옳은 거 골라 이렇게 했을 때 릴레이션 특성과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개념도 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 언어는요, 네, 관계 데이터 모델의 연산이며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릴레이션에 필요한 처리 요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관계 대수에 대한 개념, 연산자 종류, 네. 관계 대수는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 4개씩에서 총 8개의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네.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 네, 언어 특성이 있었고 네, 데이터가 뭔데? 라는 부분이었죠. 시스템 카탈로그로 비웁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와 구조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였고요. 뷰는 가상 테이블로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로 별도의 저장 공간은 없지만 뷰를 통해서요. 네, SQL문 셀렉트, 딜리트, 업데이트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내용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문제 반복해서 푸시면서 익혀놓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ER 표기법, Entity Relationship, 객체 관계 표기법, 즉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R 표기법에 따라서 주제 영역별로 객체와 식별자를 포함한 속성을 도식화, 그리고 객체 간의 관계수, 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계수를 이야기합니다. 1대1, 1대 다, 1대 0, 다대다 관계, 네, 식별 및 비식별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다.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객체 및 속성 원자성과 속성 내에 더 분해할 수 없게끔 네, 유일한 해당 속성 하나씩만 들어가게끔 원자성과 함수의 종속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논리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요. 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서 제일 키포인트가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정규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파트에서 두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네. 정규화 대상 객체를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준거성, 최신성, 일관성, 활용성이라고 하는 6가지의 품질 기준을 적용을 하고 세부 내용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객체, 속성, 관계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검증 결과에 따라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3가지의 학습 목표를 갖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총 5가지인데 이 파트는 해당 NCS 학습 모듈하고 내용이 좀 많이 상이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강의 PPT 중심적으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데이터 모델 개념에서부터요, 객체 관계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인데 이 중에서요, 네, 중요한 부분 자체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용어사전에서는 데이터 모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이란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그리고 추상화, 앱스트랙션 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델이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상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상하다? 네.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원인은요.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릴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의 삽입 변동 사항이 되는 거. 삽입, 수정, 삭제,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해당 이러한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상현상이야. 네, 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데이터 모델 개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절차는 어떻게 돼?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하죠. 요구사항 분석을 한 다음에 전략 수립 단계에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결과치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고 분석 단계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 시스템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자, 먼저요.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입니다. 데이터 모델의 정의 부분, 이 문구를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화해서 나오기가 좋아요. 또 기출문제도 나왔고.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추상화하는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이야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차이는 뭔가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ing죠. 과정이죠.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모델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의 종류 세 가지 있어요.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자, 저희 필기는 시험 문제용이 사지선답형이죠. 객관식. 그러면 여기다가 엉뚱한 보기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다음 중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골라 이렇게 문제가 내기 쉽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개체, 속성, 관계.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도 세 가지거든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세부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는데 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들 조금 중요합니다.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서 데이터 모델링 절차. 모델링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적인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다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다음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돼 있고요. 해당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산출적인 부분은 ER 다이어그램,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각 개념을 구체화하고 ERD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을요.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하고 사상은 매핑시킨다, 매치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속성을 정의하고 정규화, 여기가 제일 중요 파트인데 어디에서 정규화 과정을 진행한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개체와 인덱스 등 생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개체 정의, 테이블 및 인덱스를 설계한다. 데이터 모델 개념에서 첫 번째 데이터 모델, 개념적 데이터 모델부터 살펴보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비슷한 정의들입니다. 보면 문구가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속성들로 기술되어진 개체 타입. 개체는 나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지죠. 테이블은 가로 행과 세로 열이 만나서 테이블을 구성하잖아요. 구성하는데 속성은 세로 열입니다. 세로 열 부분이 속성이고요. 그리고 가로 행 부분이 레코드가 됩니다. 레코드. 자, 속성들로 기술되어진 개체 타입과 이 개체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정보 모델링.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는 뭐다? 정보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서는
ER 모델이 있다. entity, 개체, R, relationship, 관계, 개체 관계 모델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로요. 네, ER 다이어그램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고객과 예약서 간에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중간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예약이라는 관계가 있어. 고객이 예약을 해서요. 예약서를 작성을 한다 이 말이고요. 네, 관계 수는요. 네, 한 사람이 예약서를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다. N은. 그리고 동그라미는 속성입니다. 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번호, 이름. 예약서는 예약 번호, 수량. 뒤에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두 번째 데이터 모델의 종류.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정의에 한 내용도 앞서서 데이터 모델과 개념적 데이터 모델하고 비슷해요. 네. 우선은 개념적 모델링 과정에서 얻은 개념적 구조를 개념적 모델링 다음 단계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니까 개념적 모델링 과정에서 얻은 개념적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세계의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요, 필드가 세로 열이에요. 네. 필드로 구성되어진, 기술되어진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특정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 하나만 선정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는요, 다시 관계 모델, 대표적인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네, 관계 데이터 모델 먼저 학습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종류에서는 계층 모델도 있고, 네트워크 모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네. 네, 세 번째 데이터 모델의 종류, 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네,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요, 레코드의 상세 스펙 등을 기술한 모델로 실제 컴퓨터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법을 정의한다. 데이터베이스 개체 정의와 테이블 및 인덱스 등 설계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세 가지 있었죠.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기억하셔야 돼요. 개체, 속성, 관계. 먼저 개체부터 살펴봅니다. 네, 개체가 엔터티예요.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는 것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와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가 개체야. 파일 시스템에서는 레코드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파일 시스템에서 레코드라는 부분은 필드의 모임이 레코드예요. 엑셀에서요, 네, 예를 들어 출석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출석부에서 성명이 있어요. 성명은 하나의 필드예요.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 손들어 하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손들었어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네, 정보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2명이 골라졌으니까. 그런데 네, 필드는 불완전한 정보 표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네, 학번이 뭐 이하나 09인 홍길동 하게 되면 두 개가 조합되면서 전대요라고 한 사람이 딱 남습니다. 네. 그래서 2개 이상의 필드가 모여서 구성하는 단위가 레코드 단위고 완전한 정보 표현 단위가 됩니다. 파일 시스템이 레코드에 대응하는 게 개체다.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개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되어진다. 다른 개체와 하나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성입니다. 네,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된다. 요 정의 문구도 시험에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네, 1번 뭐 개체, 2번 속성, 3번 관계, 4번 엉뚱한 거 이렇게 하면 속성을 고를 수 있게끔 네, 요 개념 4번 정립하셔야 돼요. 파일 구조상에서는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 열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교수 개체라고 해서 네, 표가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속성이라는 게 이 열을 이야기합니다. 교수 번호, 성명, 전공 이게 각각이 속성, 열, 필드.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번호, 네, 성명, 전공, 소속이 개체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담겨진 이 각각의 교수의 행단위별이 인스턴트가 됩니다. 개체 인스턴트.
다음, 관계로 넘어갈게요. 관계는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뜻하고요. 네. 관계의 종류는 1대1로 하나당 하나씩 연결되어졌다. 1대1 또는 1대 다, 다대 다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도 세 가지.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는요, 구조와 연산과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 설명 문구를 보고 해당 요소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매칭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 스트럭처는 뭔데, 논리적으로 표현되어진 개체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산은 뭔가 동작이에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처리하는 절차,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 구체적인 어떤 설명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은 아시죠? 뭔가 네, 제약적인 부분을 두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 제약 조건 세 가지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입니다. 자, 해당 학습반 내용 문제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네,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오면 설계는 안 했는데 설계가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순서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푸시면 되는데 자, 아까 모델링의 절차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 순서로 있는 거 네, 찾아보세요. 자, 제일 처음은 요구조건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네, 1번이 정답입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형. 다음 두 번째,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속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기술을 해요. 네, 아까 교수 개체에서 보면 교수 번호, 이름, 네, 그 각각의 하나의 특성이죠.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네, 맞죠. 속성은 파일 구조상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되어져요. 맞습니다. 마지막 틀렸는데 왜 틀렸냐? 속성의 수를 cardinality라고 한다. 속성의 수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은 해당 이 열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의 개수. 이 열의 개수는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련되어진 용어, 네, 문제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속성의 수는 cardinality가 아니라 degree입니다. 다음 세 번째,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어질 대상으로서 개체 타입과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서술로 한 것이다. 이게 뭔데? 자,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 세 가지는 스트럭처, 구조, 오퍼레이션, 네, 연산,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 세 가지였죠. 네. 여기서 어떤 관계를 서술한 어떤 구조적 측면에 대한 거 뭐야? 네. 스트럭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체 관계 모델은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이다. 1976년에 피터 첸에 의해서 제안되어졌습니다.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은요, 네, 개체 타입과 이들의 관계 타입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다. ER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개체와 관계와 속성으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개체 간의 관계는 1대1, 1대 N은 1대 다, 1대 다. 그리고 N 대 M은 다대 다 등의 관계 이용으로 제한 없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최초 개체 관계 속성과 같은 개념들이 나타났지만 이걸로 구성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반 계층과 같은 복잡한 개념이 첨가된 확장된 모델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개체 관계 모델에서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ER 다이어그램입니다.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용이 자주 나왔어요. 네. 자, ER 다이어그램은 네. ER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최초로 제안했던 대상자가 피터 첸이었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은 피터 첸의 표기법과 그리고 정보공학, 영어로 Information Engineering
머릿글만 따내면 IE, 네, IE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IE 표기법, 네, 정보공학 표기법. 그 다음에 바커 표기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다이어그램적인 측면에서는 피트 체인의 표기법,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기호를 제시해 놓고요. 의미 이렇게 매칭 한다든지 아니면 기호의 이름요. 사각형은 개체를 나타내요. 뭐 마름모는 네, 속성을 나타내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마름모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끔 네, 익히셔야 돼요. 기호 사각형은 네, 개체 타입, 개체를 나타내고 마름모는 관계, 그리고 원은 타원은 속성, 그리고 이중 타원은 다중값 속성이라고 해서 복합 속성.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밑줄 쫙 꺼져 있는 부분은 네, 얘는 기본 키라고 해서요. 네.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 네. 교수 개체에서는 교수 번호, 학생 개체에서는 학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고유하게 누구다라는 게 이제 알 수 있게끔 구분할 수 있는 네, 기본 키. 그리고 복수 타원이라는 부분은 복합 속성이다라고 하면 네, 이름 같은 경우에 성씨와 이름, 홍, 길동, 네, 그런 케이스가 복수 타원. 여기 이름은 성은 홍이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은 길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계, 네, 관계는 1대1, 1대 다르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네,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ER 다이그램 표기법 세 가지 있었죠. 네, 피트 체인의 표기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공학 표기법이 있고요. 바커 표기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체 간의 관계에는 피트 체인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관계에 대한 부분은요,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 자체는 정보공학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우선은 피트 체인의 표기법 기준으로 해서요, 개체는 사각형, 그 다음에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타원형, 기본 키는 네, 밑줄 이렇게 꺼가지고 구분이 되어지게끔 했고, 그 다음에 관계는 마름모. 정보공학 표기법에서는 네, 해당 개체 이름이 위에 사각형 밖에 벗어나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각형이 이렇게 구분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위에 있는 게 얘가 네,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속성입니다. 네. 그리고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상단에 개체 이름, 그 다음에 샵이 표시되어져 있는 게 이게 기본 키예요. 네, 표기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다가 이 관계에 대한 동작적인 부분을 여기서는 표기를 해서 고객이 주문서를 주문한다. 네, 주문서는 고객의 주문을 받는다. 이렇게. 자, 관계의 표현 및 이해 부분에서는요. 네, 정보공학 표기법 위주의 관계에 네,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은요, 이렇게 연결선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꺼면 네, 1대1 이렇게 1대1.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네, 주문이라고 한다고 친다면 주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0. 그리고 동그라미, 네, 1대0 또는 여기 끝에 또 수직선이 있으니까 1대1. 그래서 여기 관계가 보면 1대0 또는 1대1 관계는 이렇게 나타내. 네. 바커 표기법에서는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선이 이렇게, 네. 하는데 바커 표기법보다는 정보공학 표기법이 많이 쓰입니다. 1대 다는요, 네, 이렇게 까치발 형태로 해가지고요, 네, 새 발자국처럼 이렇게 해서 까치발이라고도 해요. 네. 1대 다. 1대1 또는 1대 다. 1대0 또는 1대1 또는 1대 다. 관계가 밑에 있는 건 다 가지입니다. 자, 문제 유형 이렇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현으로 틀리게 작지어진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체 집합은 직사각형 맞죠? 관계 집합은 마름모 맞죠? 네. 속성은 원이에요. 속성은 원 맞죠? 네, 원으로 표시합니다. 네. 링크는 화살표예요. 링크는 선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짧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입니다. 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어지고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진 개념적 구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형태로 표현한 논리적 구조로 정의하는 과정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고요. 해당 정확한 업무 분석을 위해서요, 네, 자료 흐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대상으로 양식이나 문서나 장표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자료 항목을 추출을 해서요, 추출된 엔터티와 속성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은요, 네, 해당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와 의사소통의 보조자료로 엔터티 릴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고, 논리적 모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지 않고 아직은 인디펜던트, 독립적입니다. 네.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내에 또 SQL문이라든지 네, 쿼리나 이런 문법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종속적일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관계 데이터 모델, 네,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여기서 문제 뽑을 수 있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논리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요구에 대한 트랜잭션을 모델링한다. 사용자 요구에 대한 트랜잭션을 모델링하는 부분은요, 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 있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 해당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네, 맞어요. 맞고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앉는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한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를 상세하게 다뤘던 파트는 두 번째 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의 첫 번째였던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요. 정규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 파트에서는요. 기출문제 중심적으로 문제 이용 중심적으로 반복 트레이닝하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의 필요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는 왜 필요한가? 네,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네, 해당 테이블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저장 다니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 변화의 종류가 삽입, 추가시키려고 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걸 수정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저장된 걸 삭제한다든지 이러한 네, 변화를 주는 연산들, 이게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규화,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상현상, 그러한 부작용이 이상현상이에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이상현상의 종류는 그러면 삽입 이상, 갱신, 수정 이상, 삭제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삽입은 삽입이 안 된다는 거고, 수정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고, 삭제는 엉뚱한 게 삭제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규화는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야. 릴레이션을 관련 있는 속성들로만 구성되도록 릴레이션의 테이블을 네, 붙여가는 게 아니라 분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정규화 문제 반드시 시험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익혀놓으세요. 해당 이 그림을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자주 보세요. 네, 시험 보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셔가지고 자, 정규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비정규형입니다. 비정규형이고 여기 NF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네, 해당 N이 이 노멀리제이션의 머릿거리예요. 정규 그리고 F는 폼이에요. 형. 노멀리제이션 폼이 NF예요. 그래서 1NF 이렇게 하게 되면 제1정규형. 자, 비정규형을요. 제1정규형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처리가 제1정규화 작업입니다.
제1정규화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속성의 필드에 반복되는 속성이나 그룹 속성을 제거를 해서 더 분해할 수 없는 상태, 원자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자값, 즉 중복 속성을 제거한다. 이게 제1정규화 작업입니다. 중복 속성 제거하는 게 제1정규화. 그 다음에 제1정규형을 제2정규형으로 만드는 과정은 제2정규화 과정인데 주식별자에 완전하게 종속되지 않는 즉 부분 종속성 제거,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보기보다는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는 보기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1정규화는 중복 속성 제거, 제2정규화는 부분 종속성 제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네. 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으로 되는 과정은 제3정규화입니다. 네. 비식별자에 종속되는 속성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설명보다는 요거요. 이행종속성 제거. 이행종속성 제거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나중에 저희 문제에서 나옵니다. 네. A는 B야. B는 C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는 그러면 C가 되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행종속성인데 그걸 제거하는 게 제3정규화입니다. 그리고 제3정규형을 BCNF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입니다.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되게끔 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 제4정규화가 아니라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를 제거. 네.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제거. 이렇게 설명도 되고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한다. 네. 그렇게도 표현되어집니다. 3정규형에서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되는 과정은 처리 절차는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제거이고요. 보이스코드 정규형을 제4정규형이 되게끔 하는 제4정규화 과정은 다치종속성 제거.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마지막은요. 제4정규형을 제5정규형으로 만드는 제5정규화 과정은 조인종속성 제거. 합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조인시킨다. 자,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저희가 문제 풀면서 다시 익힐게요. 정규화의 목적은요. 중복 배제로 데이터 관리 편의성 제고 및 자료 저장 공간의 최소화, 그리고 데이터 모형 단순화, 구조의 안정성과 무결성 유지, 그리고 속성 배열 상태 검증, 엔티티 속성의 누락 여부 검증 수단, 그리고 자료 검색 및 추출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정규화의 특성이 오히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정규화가 완료되어진 데이터 모델은요. 어떤 특성이 있다? 정확하고 일치, 그리고 단순, 그리고 중복성이 아닙니다. 비중복성, 마지막 안정성을 보장한다.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틀렸습니다. 언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단계 중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요. 개념적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적 설계 단계의 키포인트가 정규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고요.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중복을 배제해서 삽입, 삭제, 갱신의 이상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한다. 방지한다. 맞고요. 데이터 삽입할 때 릴레이션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정의에서 말하는 기본 정규형은 뭔데? 기본 정규화가 아니라 정규형을 묻습니다.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치를 묻는 거예요. 어떤 릴레이션 R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을 갖는다. 더 분해할 수 없는 단계의 값을 갖는다. 이건 뭐예요? 제1 정규화가 중복 속성 제거였어요. 제1 정규화인 중복 속성을 제거한 결과로 만들어진 게 제1 정규형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제1 정규형 1NF라고 표기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치. 제1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치는 제1 정규형이고 제2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결과치는 제2 정규형이다. 자, 3번입니다. 3NF는 3정규형이죠.
그리고 BCNF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인데 3정규형에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뭔데?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제거 또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그 설명 찾아보세요. 네.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제거.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좀 더 트레이닝 해볼까요? 네.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는 뭘까요? 요거는 몇 정규화? 3정규화. 제3정규화.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부분적 함수 종속 제거는 제2정규화. 이렇게 반복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네, 제2정규화. 다치 종속 제거는 제4정규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논리 데이터 품질 검정 부분은요. 해당 좋은 데이터 모델이 되는 조건 하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보면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 기준이라고 6개 있는 거. 그냥 해당 그 요건적인 부분 설명이 제시됐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좋은 데이터 모델의 조건은 완전해야 돼. 완전성. 그리고 중복이 없어야 돼. 중복 배제.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 룰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업무 규칙이라든지 수많은 업무 규칙을 데이터 모델에 표현하고 이를 해당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그 규칙을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해야 돼. 데이터 재사용성이 가능해야 된다. 안정성이 있고 활용성이 높아야 돼. 간결해야 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통합적인 어떠한 기능도 있어야 돼. 네. 라고 하는 몇 가지인가요? 2, 4, 6, 8가지 요건이 좋은 데이터 모델의 조건이 됩니다. 다음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 기준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 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슬라이드별로 3개, 3개씩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마찬가지 해당 의미와 기준, 개념, 정립, 매치할 수 있을 정도만 익히고 넘어갈게요. 네.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 데이터 모델이 표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졌느냐? 네. 업무 영역 또는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졌느냐를 의미한다. 완전성.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누락 없이 빠지는 거 없이 네. 완전하게 표현이 잘 됐느냐? 네. 중거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규칙을 잘 따랐느냐? 어떤 데이터 표준이나 표준화 규칙을 잘 준수했느냐라는 게 중거성이고요. 그리고 최신성은 네. 최신의 현행 어떤 상태를 반영하고 있느냐? 일관성은 네. 해당 내용 자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요. 네. 개체가 일관성 있게 사용이 되어졌느냐? 모델 표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활용성. 네. 해당 이게 여러 파트에서 활용이 되어지느냐? 네. 작성된 설명 내용이나 모델 표기 등이 사용자나 모델을 보는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모델의 작성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데이터 모델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러한 기준 항목이 해당되는 게 활용성입니다. 자, 모의평가를 정리하고요. 네, 해당 내용 정리할게요. 1번,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가 표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 정보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제일 첫 번째죠. 이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정의 문구입니다. 네, 데이터 모델, 논리적 모델, 물리적 모델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모델의 다시 하위 종류가 개념적 모델, 논리적 모델, 물리적 모델이죠. 네. 현재 설명 문구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개체관계 모델의 ER 다이어그램에서요. 네,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그 의미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호 문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각형 개체였죠. 개체. 사각형 개체. 그 다음에 삼각형 속성 틀렸습니다. 속성 뭐였죠? 동그라미, 타원형. 네, 그래서 2번 틀렸고, 선은, 네, 해당 연결을 뜻하고, 마름모는 관계야.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규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의 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네, 맞고요.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네, 오케이, 맞고요. 삽입, 수정,
삭제 이상을 중복을 제거해서 방지한다. 정규형 목적이었고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의 이상 발생을 야기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네. 혼동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발생까지는요. 발생을 야기라는 걸 일으킨다는 말인데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게 막는다. 네. 방지한다. 네. 방지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야기한다는 아닙니다.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 정규화 과정에서요. 네, A가 B가 되고 B는 C가 될 때 A는 C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단계는 뭐야? 네, 옮겨가는 거죠. 네, 옮겨가는 거. 그래서 이걸 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트랜지션요. 네, 그걸 막는다. 자, 이행 종속 제거라는 부분은 몇 정규화였냐면요. 네, 제3정규화였어요. 제3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만든 정규형은 뭘까요? 제3정규형이겠죠. 그러면 제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이 되는 그 과정에 적용이 되어지는 게 제3정규화이니까 제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 사이의 단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정규화 문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익히세요. 정규화 과정 중에 BCNF에서 4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뭔데? 네.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서요. 네. 4정규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정규화의 단계는 제4정규화이겠죠. 제4정규화는 뭐다? 네. 제4정규화는 닫히 종속 제거가 제4정규화였습니다. 네. 조인 종속성 이용이 아니라 제거라고 하는 부분은 제5정규화이고요. 네. 이행적 종속, 함수 종속 제거가 제3정규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은 네, 제3정규형에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되는 과정 있죠. 네. 여기서는 제4정규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서 4정규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제4정규화 닫히 종속 제거입니다. 네,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키포인트. 데이터 모델 개념입니다. 네,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이야. 데이터 모델의 종류요, 3가지 있습니다. 네,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도 3가지, 네, 3가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개체, 속성, 관계. 데이터 모델을 표시할 요소도 3가지, 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두 번째, 개체 관계 모델에서는요, 네,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별 해당 그 의미 매치시켜서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 개체, 마름모 관계, 타원형, 속성, 네, 그 다음에 밑줄 그어진 네, 원형은 기본키, 네, 선은 해당 개체 타입 속성 연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네,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개념적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형태로 표현한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논리적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다. 종류는 관계 데이터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다. 데이터 정규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밑에 있는 해당 이 그림을요, 네, 출력을 해서 자주 보세요. 자주. 아예 머릿속에 암기해버리세요. 네, 자주 보셔가지고, 네. 두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성을 최소화하고요. 정보의 일관성 보장을 위해서 릴레이션을 관련 있는 속성들로 구성되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이 정규화 과정이고 제1정규화부터 제5정규화까지 있다. 네. 제1정규화는 비정규형을 제1정규형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중복 속성 제거. 제2정규화는 부분 종속성 제거. 제3정규화는 이행 종속성 제거. 그리고 제3정규형을 보이스코드 정규형으로 만드는 과정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제거. 보이스코드 정규형을 제4정규형으로 만드는 제4정규화 과정은 닫히 종속성 제거. 마지막으로 제4정규형을 제5정규형으로 만드는 과정은 제5정규화 조인 종속성 제거. 이거 암기하세요.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에서는요, 좋은 데이터 모델 조건으로서 8가지 네, 조건, 완전성, 중복 제거, 비즈니스 룰, 데이터 재사용, 안정성 및 활용성, 간결성, 의사소통, 통합성 있었고, 데이터 모델 품질 검정 기준은 정확성, 완전성, 준거성, 최신성, 일관성, 활용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